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0월 10일 수요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블록체인인데요. 데일리 블록체인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요. 상승 재료 자체는 시장에서 뚜렷이 평가를 받고 있는 상승 재료가 지금 부재한 상태인데, 지금 어떤 추정되는 바로는, 얘기되는 바로는 국정감사, 국감에서 국내에 설치된 CCTV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 데일리 블록체인이 CCTV 관련한 사업을 하는 점이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국정감사 CCTV 언급 관련해서 오늘 상승이 있었다라는 의견,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상태이고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상승 이유가 보여지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그동안의 급락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고 470억이죠. 470억으로서 굉장히 작고 작전주로서의 성격도 보여줄 수 있는 주식인데다가, 지금 지속적인, 이때 잠깐 상승한 거 말고는 지속적인 하락이 너무 강했으므로 어느 정도의 반등과 변동성 증대는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하시고 관심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엔텍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리 업체로서 아주 예전부터 관심이 많이 갔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수익 기회는 그동안 다양한 시장 상황을 거치면서도 우상향을 유지해주면서 수익 기회를 많이 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주게 되면서 급격한 상승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증대와 어떤 우상향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폐기물 관리 업체이기 때문에 태풍이라던가 혹은 기타 자연재해 관련해서도 움직임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꾸준한 우상향과 이제 거래 증가로서 일단 중기적 혹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도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점이 온다면 단기적인 거래를 하기에는 괜찮은 변동성 모멘텀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엔텍이 어떤 회사인지, 그런 실적이 좋아지고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폐기물 관리 업체라는 거 정리 한번 해두시고 나중에 쓸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태라는 거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엔디포스 지금 굉장히 급등세를 이루어주고 있고요. 폭등세를 이루어주고 있고 어떤 우상향, 단기적 우상향 추세 유지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거래하기엔 변동성이 너무 클 수가 있고 급격한 변동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승 이유는 설명을 드렸고 그 이유가 지속돼서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마켓 코리아 지금 시가총액 2천억 원이 조금 넘는 주식인데 11%, 그리고 기간 외인의 거래가 있는 주식이죠. 11% 괜찮은 편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거래량 자체는 역대급 최고 거래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준의 거래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일단 배당이 높은 배당주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하락이 컸고 저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시장이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 때문에 지금 오늘 상승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편은 아니라서 좀 아쉽고, 수급도 조금 아쉬운 편이라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121선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으로 끝이 났는데, 앞으로의 움직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아이마켓 코리아는 그 정도 특성이 있는 주식이다 정도로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방직 같은 경우는 품절주로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거래량이 적죠. 15분봉으로 봤는데도 이 정도는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래서 대한방직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품절주로 움직였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어차피 품절주나 우선주 이런 거는 거래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거래량 자체도 적기 때문에 시장의 질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해양조입니다. 보해양조는 기본적으로 유시민 관련주로서, 유시민 작가 관련주로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작가가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이제 선임이 되는 그런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그런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승을 이루어졌는데, 이 보해양조 자체가 사외이사에 그 유시민 작가가 있습니다. 사외이사. 그래서 보해양조 사외이사의 유시민 작가가 2017년 3월쯤에 이제 공시나면서 그때 이제 합류를 소식이 전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상승이 있었다가 지금은 하락을 많이 한 상태에서 좀 바닥을 다져주는 거래량을 띄워주면서 조금 시간을 끌다가 오늘 상승을 보여준 모습이고요. 그 노무현 재단 자체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리라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었었고, 그리고 각종 이제 이해찬 그리고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요직입니다. 굉장히 어떤 그 지금 여권에서는 굉장히 요직 과정이기 때문에 관문이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직 대통령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시민 작가 자체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정치 복귀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고, 뭐 제가 봐도 좀 그럴 수가 있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재료도 재료지만 지금 보해양주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어땠습니까? 그 대북주가 굉장히 하락을 해주고 제약바이오주는 계속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주가 부재하고 시가총액이 작은 작전주들이나 혹은 뭐 대주주 변경이라던가 뭐 전환사채 발행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작은 작전주들만 움직여주고 시장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정치 테마주가 나와줬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정치 테마주가 나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당장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 몰이를 할 만한 뉴스나 이런 게 별로 없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유시민 작가 그리고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리 그리고 보해양조의 사회이사 뭐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오늘 좀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좀 지지율이 올라주고 좀 부각받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면서 그것도 작용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정치 테마주가 변동성을 가져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해양조는 관심주로 보는 게 어찌 보면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 요런 케이스 관심주로 보면 좋다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어떤 경험, 교훈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MP 한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P 한강 지금 기술적으로는 아직 매물대를 못 벗어난 모습이고 그렇게 굉장한 거래량이 나와준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재료 자체는 뉴스에서 볼 수 있는데 공시에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 사명, 회사명을 이제 화장품 냄새가 나는 화장품 사업 향기에 향기가 나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고 화장품 관련한 회사도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서 화장품 사업을 더 강화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경우를 좀 작용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분기 실적이 더 확대되고 뭐 장기적으로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MP 한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제 매출과 이익이 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해주는 모습, 특히 매출보다는 이익이 증가해주는 모습이고 단기 순이익도 꽤나 한 2배 정도 증가를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이고 수급상 굉장히 특이점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관심주로 둘 만한 가치는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P 한강도 관심주로 한번 두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당일 특징주 마감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들만 정리를 하고 뭐 시장에 대한 거라던가 그런 것들은 그 저번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평소 제가 카페에서 쓰는 글에도 시장 진단이라던가 이런 거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겠고,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폭락이 많이 나온 상태인데, 그 뉴스를 봐도 알고 차트를 봐도 알듯이 7거래일 연속 하락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의 반등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도 완벽히 자리를 잡고 바닥을 잡고 괜찮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여전히 긴장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허나 하락이 너무 과다했고 이제 지지선에 왔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를 하고, 지지선을 깨는지, 확실하게 깨는지 안 깨는지, 그게 지금 가장 지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나 기관의 수급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관의 수급이 의외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근데 오늘 대북주의 하락 때문에 엄청 많은 수의 대북주가 굉장히 많죠. 그 많은 수의 대북주들이 폭락을 해주면서 개인의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